오늘은 지장간 여기에 있는 무토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강의에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이 무토는 새로운 양기를 쏟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 인월에 여기에 있는 무토는 병화와 간목을, 4월에 이 무토는 경금과 병화를, 또 신월에 있는 무토는 임수와 경금을, 해월에 있는 무토는 간목과 임수를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왜 무토는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양기가 동해야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지구가 순환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행위가 없다면 사계가 순환하지도 않을 것이며 인간은 식량, 먹거리를 구하지 못할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이런 변화 과정을 명리로 표현하면 양음, 양음의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 음기가 물질을 완성하면 양기가 새롭게 동하여 이에 상응하는 물질을 만들기를 반복합니다. 다만 여기에 주의할 점은 이 양음, 양음이 반복하는 과정에 이 양이 갑자기 음으로 변하거나 음이 갑자기 양으로 변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 중간에서 양음을 조절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토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 몇 가지 구조를 비교하면서 살펴볼까요? 이 임묘진 방압의 경우 목기의 생황묘 흐름과 같아서 인월의 갑이 묘월의 갑에서 을로, 진월의 또 을로 완성됩니다. 즉 양기 갑이 을로 변하여 결과적으로 이 을목을 완성하죠. 또 인오술 삼합운동의 경우 인월의 중기 병화가 5월에 음기 정화로 바뀌고 술토에 음기 정화로 완성되어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임묘진 방압과 인오술 삼합의 공통적인 흐름은 무엇일까요? 모두 동일하게도 양이 먼저 동하고 양에서 음으로 바뀐 후 결과적으로 음질로 완성됩니다. 자, 방압과 삼합의 변화 과정에 이 출발에서 마감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장간표를 살펴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인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임묘진 방압의 진토의 정기에 무토가 있습니다. 4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사오미 방압의 미토 정기에 기토가 있습니다. 신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신유술 방압의 술토 정기에 무토가 있습니다. 해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해자축 방압의 축토 정기에 기토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모두 무토에서 출발하여 이 무기토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압보다 시공간 범위가 훨씬 큰 삼합운동으로 살펴볼까요? 인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인오술 삼합의 마감점인 술토 정기에 역시 무토가 있습니다. 4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사유축 삼합의 마감점인 축토 정기에 기토가 있습니다. 신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신자진 삼합의 마감점인 진토 정기에 무토가 있습니다. 해월에 여기에 무토가 있고 해묘미 삼합의 마감점인 미토 정기에 기토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방압처럼 삼합 운동도 모두 무토에서 시작하여 인오술 삼합운동과 신자진 삼합운동은 무토로 끝나고 해묘미 사유축 물질운동은
무토로 끝납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화목금 에너지가 지구에서 모두 토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지구라는 토 작용이 있기에 수화목금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질계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세계, 기의 세계로만 존재하겠죠.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이 지장간 여기에 있는 무토의 작용력을 살펴볼까요? 이 양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동하고 양이 음으로 바뀐 후 결과적으로 음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이 방합과 삼합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으로 완성된 후 새로운 양기가 어떤 방법으로 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이 과정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시공간을 살피면 됩니다. 바로 축인, 진사, 미신, 수레의 시공간이죠. 어떤 구조인지 먼저 지장간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진미술, 축진미술의 지장간에 토를 제외하면 글자들이 모두 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축토에는 개신이, 진토에는 을개가, 미토에는 정을이, 술토에는 신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방합, 삼합이 진미술축토에서 음기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진미술축토의 지장간에는 절대로 양기, 인병, 갑경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상징하는 무기토 자체가 물질, 색계를 뜻하기 때문이죠. 즉, 실질적인 물질이 토에 저장되었다. 이렇게 음기가 저장되었기에 새롭게 양기가 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즉, 양음이 순환할 수 있는 이유는 음기가 완성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기가 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양음이 순환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축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토에서 개신이 기토에 저장되었다가 인월의 무토가 병갑을 쏟아냅니다. 축토에 있던 두 개의 음기가 인월의 무토의 도움으로 새로운 양기로 드러내는 변화 과정이 보이시나요? 토에 있던 개신 음기들이 이 기토와 이 무토의 도움으로 인월에서 병갑 양기로 변한 겁니다. 앞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축토 속에 있는 개수가 있었기에 인월의 병화로 에너지 특징이 바뀌고 축토 속에 신금이 있었기에 인목 속에 간목으로 무령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개수가 병화로, 병화가 정화로, 정화가 임수로, 그리고 임수가 개수로 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 또 신금이 갑으로, 간목이 을목으로, 을목이 경으로, 경금이 신으로, 그리고 다시 이 신금이 갑으로 계속 무령을 바꾸면서 사계절이 순환합니다. 그럼 이 축인을 연결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축토의 여기에 있는 개수는 이 발산 에너지를 계속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은 사유축 삼합운동을 마감한 후 음기를 저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신의 음기를 기토가 마감 저장하였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월의 음기가 양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만 지구에서의 수화목금은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토와 무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토에 저장된 개신 에너지가 인월의 무토로 전달되고 이 무토는 새로운 양기를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병화와 간목이죠. 병화는 중기에서 장생지를 만나 이노술 삼합운동의 출발을 알립니다. 갑은 해월의 중기에서
장생지를 만나 해자축 시간에 흐르는 과정에 수직 상하 운동 에너지를 확장해 가다가 인월에 이르면 자신의 에너지를 뚜렷하게 드러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나머지 진사, 미신, 수레의 변화 과정도 동일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지장간 여기에 있는 무토는 진미술축토에 저장되어 있던 음기를 받아서 새로운 양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지장간 정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